자, 재산세 여러분 문제집은 173조 펼쳐놓으시고요. 요약집은 36조. 요약집은 36조. 그 다음에 문제집은 173조 재산세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재산세는요. 우리 보유 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죠. 세 문제 정도. 뭐 많으면 네 문제까지 나올 정도 있죠. 네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와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인데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1번 문제인가요? 자, 1번 문제는 여러분 총설 적으시고요. 총설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전에 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1번 납세제를 관할하는. 자, 여러분 여기 확인합시다. 누구죠, 여러분? 시군구.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지방세는 누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지방세였죠. 모든 지방세.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물론 어디도 나온다, 여러분? 재산세도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재산세는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뭐가 못 나오죠, 여러분? 가산세가 못 나오죠. 가산세. 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재산세는 못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 징수, 신고 납부가 있어 없어? 없죠. 신고 납부가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고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예외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자, 이때 갈 때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예외인 보통 징수로 갈 때 뭐 끌고 간다? 가산세 끌고 가는 거죠. 이걸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행정벌 부과하는 거니까. 근데 재산세는 뭐밖에 없으니까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잖아. 이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신고 납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재산세는 절대 뭐는 못 나와? 가산세는 못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보내줄 텐데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가산금은 부과되죠. 그래서 재산세는 뭐는 부과되지 않지만 가산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세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가산세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틀린 거야.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다만 주의사항은 가산세는 부과될 수는 없지만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는 부과된다? 가산금은 부과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 구분하실 수 있죠? 예. 2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이게 바로 재산세에서 말하는 뭐죠, 여러분? 재산이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과 선박과 항공기를 뭐로 한다, 여러분? 과세 대상이죠. 이것도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 풀겠지만 이때 제가 여기서 강조 싶은 거는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토지, 건축물 그리고 별도로 뭐를 구분한다, 여러분?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동산어서 뭐가 있죠,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없죠, 우리? 자동차 없죠. 자동차. 띠띠빵빵 없잖아. 그럼 띠띠빵빵은 뭘로 때려? 자동차세로 때리죠, 여러분. 그래서 차량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과세하지만 보유할 때는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로 과세하잖아. 그래서 1년에 몇 번 내, 여러분? 2번 내잖아. 예. 예. 자, 그래서 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을 세우느라. 자, 밑줄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수익세 또는 뭐예요, 여러분? 응익과세. 요거는 특히 어디서만 나온다, 여러분?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세 또는 뭐 여러분? 응익과세. 수익, 응익, 익자 주다. 그러면 재산을 보유함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바로 뭐죠? 재산을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뭐예요, 여러분? 임대료. 임대소득이죠, 뭐. 예.
그래서 임대료 등 수익을 발생할 걸 예견해서 과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수익세 또는 응입과세다. 그래서 요 말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재산세에서만 나온다. 취득세는 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응능과세죠. 예. 그래서 재산세는 응능과세, 응입과세가 다 나와. 재산세는. 근데 취득세는 뭐만 나오고? 응능과세만 나오고. 그래서 수익세 또는 응입과세란 말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우리 이제 무슨 단계야? 보유 단계죠. 그러니까 보유세 특징은 뭐죠 여러분?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 과세죠.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무슨 세였죠 여러분? 행위세. 행위가 있을 때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과세 시기가 불확실한 거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과세하는 건데 얘는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 그리고 특히 정기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가 나오죠 여러분? 과세 기준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이 현재 시점이죠. 다만 이 과세 기준이 지방세법상 언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6월 1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4번, 5번. 원칙적으로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그렇죠. 적으세요. 이게 뭐죠? 대물세죠. 대물세.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과세 물건. 물건별로 개별 과세죠. 개별 과세하고 무슨 세율 적용하죠,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해줘야 되겠죠. 비례세율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 과세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틀렸죠.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뭐만이죠, 여러분? 별도와 종합만이죠. 별도와 종합은 뭐라고 써요, 여러분? 합산 과세라고 적혔죠.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는 그냥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게 원칙인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뭐 별도와 종합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 합산하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합산 과세하는 건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어. 뭐 별도와 종합. 나머지 다 뭐야? 개별 과세, 개별 과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 써져 있잖아. 합산 과세. 합산 과세란 말이 없으면 다 무슨 말 과세다 여러분? 개별 과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전국이 아니죠. 재산세는 여기 나왔네. 누구 단위야? 시장, 군수, 구청 등이 부과하는 지방세를 했잖아. 그러니까 과세라도 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야? 시, 군, 구 단위로 과세죠.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은 어디 거만? 남양주시 거만 과세죠. 그러면 자 여러분의 명의로 구리시에도 있고 남양주시도 있어. 여러분의 재산이 남양주도 있고 구리도 있대. 생각만 해도 좋아 죽겠죠. 서울에도 있다? 어휴, 금상첨화죠. 그것도 강남구. 안장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명의로 강남구, 구리시, 남양주시에 써. 여러분 명의로? 그러면 재산세 할 때는 여러분 명의로 합산해서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건 누구만? 강남구청장이 과세하는 거고 구리시에 있는 건 구리시장이, 남양주시에 있는 건 남양주시장이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무슨 단위야? 시, 군, 구 단위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전국이란 말은 틀렸죠. 전국이란 말이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와야 되죠. 종합부동산세 시군 구세가 아니라 뭐죠? 국세잖아. 국세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세는 시군구 단위로 과세를 한다면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은 무슨 단위야? 전국 단위죠. 그래서 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세인 지방세죠.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만 합산 과세한다. 그러나 토지라도 무슨 과세는? 분리과세는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과세하고. 자, 개별과세 때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비례세율. 그럼 합산과세 때는 어떤 세율 나오죠, 여러분? 누진세율. 이게 다 짝꿍이진 거죠. 짝꿍을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개별 과세하니까 무슨 세율이고 여러분? 비례세율이고 합산 과세하니까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오죠. 짝꿍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짝꿍 잘 만나야 돼. 짝꿍 잘 만나야 돼.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는 언니 만나면 끝난 거야, 인생. 1년은 화려하게 보내지만 그 남은 자녀 기간이 힘들어져요. 아저씨한테 수많은 구박과 압박이 들어올까. 시험에 떨어지면.
꼭 기억두셨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물권별로 개별 과세에서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비례세죠. 근데 단 여기 예외가 있었죠. 뭐죠 여러분? 주택은 주택별로 개별 과세에 대해 무슨 세를 적용하죠 여러분? 누진세로 과세하죠.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야. 시험은 여러분 뭐랄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건 답으로 잘 안 물어봐 여러분. 항상 시험 우리나라의 국가고시는 주로 답을 뭐로? 예배적인 거, 변형적인 거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얘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남들은 다 무슨 세를 적용하는데? 비례세를 적용하는데 얘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작년도 재산세 시험에 나왔죠. 작년 재산세 시험에 나왔다고 세우래. 뭐 나왔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찾아봐라 그래. 그럼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자는 건 별도, 종합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주택.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은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다 그랬죠. 어느 별에서 오셨다고요? 주종별. 그 무슨 세율이다고 여러분? 누진세.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주종별.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드라마 이름까지 얘기했어. 별에서 온 그대. 누구야? 김수현? 전지현하고 김수현이 나왔던 거죠? 누가 별에서 온가? 김수현이. 그 김수현이 온 별이 무슨 별이야? 주종별이다고. 임병아. 그렇게까지 해서 작년에. 그땐 김수현만 생각나지.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여러분? 5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정리했다. 다른 건 잘 커버하는데 5번은 이상하게 여러분 물어볼 때마다 어려워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번. 5번은 대물세이기 때문에 그냥 과세 물권별로 무슨 과세하고? 개별 과세하고 개별 과세가 무슨 세요 여러분? 비례세요. 다만 예외도 뭐는 주택은 개별 과세라지만 비례세율이 아니라 뭐다? 누진세율이다. 그리고 요 대물세 예외로서 뭐가 있다 그러면 대인세가 있다. 대인세. 요거는 사람을 보고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유자별로 무슨 과세야? 합산 과세하죠. 근데 합산하더라도 합산 단위적은 어디 단위다? 시, 군, 구. 그리고 합산 과세가 무슨 세율 여러분? 누진세율.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요거 5번 잘 키웠어요. 이상하게 5번을 해서 잘 틀려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뭐 1번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곧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이 바로 뭐냐면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래서 여러분 2번하고 여러분 뭐 3번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4번부터가 납세 의무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올해 강력하게 출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강력한 예상 출제 부분이다.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그리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돌아버리는가 그러면. 그래서 납세 의무자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나오면 여지없이 반드시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표 표시 시뻘겋게 해놨어요 여러분. 예, 요약집은 37쪽 보시면 되겠네요. 37쪽. 자 갑시다. 자 재산세의 자 요거 2000년도 문제네요. 2000년 11회 때 문제인데. 자, 재산세 건축물의 납기는 7월 하반월이고 토지 납기는 언제 여러분? 9월 하반월이다. 이거 우리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는데 여기는 문제 지문이 아주 주어졌네. 이럴 수가.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상반월이다. 이 출제는 정말 친절한 분이죠. 못 알아들을까 봐. 문제 지문이 아예 다 써주는 거 봐. 세법은 이래. 까불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해? 자, 갑이 주택을 을에게 매도했답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가불병정 나면 여러분 가불병정 정치를 밟죠. 갑이 주택을 누구한테 팔았대? 을에게. 그러면 갑이 뭐고? 매도자고.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자죠. 매수자 팔았답니다. 이때 2020년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죠. 보유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안 했죠. 근데 여기 제시가 되기를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우린 뭐만 보면 되는가? 잔금 지급. 이게 고려 대상이죠, 이게. 왜 잔금 지급은? 이날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다.
매매일 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그 대가가 넘어가는 거고. 동시에 쌍방 의무이행이다. 이건 뭐 여러분 민법에서 잘 배우셨고요. 뭐. 민법 하면 여러분 주정 과목 아니야. 철철 넘쳐 흐르잖아 지금. 자, 그럼 며칠자로 5월 20일자로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한테 넘어간 게 며칠자야? 5월 20일자로 넘어간 거죠.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뭘 잡으면 돼? 6월 1일 현재 소유자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 6월 1일 현재 소유는 누구란 얘기야? 을? 그 을이 내는 거죠 뭐. 그럼 여기 있나요? 5번 이네. 재산세, 종부세 모두 누가 내는 거다? 매수자 을이다. 끝. 주어진 문제. 2000년도 11회 때 문제. 요렇게만 나면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별거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야 물어보면 여러분 그냥 다른 거 고려할 거 없어요. 그냥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일 현재 소유자. 뭐 별거 있냐고. 그럼 실무 나가면 뭐 공인중개사 생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안 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뭔 소리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보유 기간 따라 안분 계산하면 5월 달까지는 누가 내는 거고 갑이 내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는 거? 을이 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야 하는 공인중개사는? 갑한테 두들겨 맞겠죠. 당연히 갑은 내요, 안 내? 안 내는 건데 왜 갑한테 5개월치 내라고 그러냐고. 맞아 죽는가.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당해년대 매매나 상속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럼 여러분 소유권 변동됐다.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된 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여러분은 뭐만 잡아내면 되는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만 잡아내면 되는가? 갑을 병정만 뺑뺑뺑 돌아서도 우린 딱 어느 날 기준점 잡고 6월 1일 기준점 잡고 이날 현재의 소유자가 모든 보유세 내는가? 항상 보유세는 한 사람이 내는가? 재산세는 갑이 내고 종부세는 을이 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보유세는 한 사람이 내는 거야, 여러분. 재산세를 낸 사람이 누가 내는 거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야. 그 사이에 어떻게 소유권이 어떻게 있어도 바뀌었어도 잊지 마세요. 보유세는 몇 사람이 내는가? 한 사람.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죠 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4번의 문제 특징은 당해 연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죠. 7번 가겠습니다. 7번이 여러분 역시 16회 때, 14회 때 뭐 나왔던 비슷한 문제인데 자, 요거 잡으셨죠. 자, 여기 별표 3개. 그래도 요거는 납세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납세 의무자. 자,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2005년도 16회 기출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상당히 납세 문제에서 제일 좋은 문제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매도했답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대. 그래서 갑이 매도자가 매수자가 을이죠. 근데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와서? 을. 근데 을이 뭐 그에 따른 뭐를 안 했대?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죠. 그렇지만 뭐는 하지 않았지만 등기를 해놨지만 사실상의 소유자는 을이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 맞았지.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왔다? 을. 근데 다만 을이 그에 따른 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등기를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럼 이때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갑이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변동 신고해야 되는 거죠?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해야 된다고. 누가? 공부상 소유자니까. 그래서 지금 명의를 누구한테 팔았는데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뭘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하니까 등기부상이 계속 누구 명의로 잡히는가? 갑의 명의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구 거로 보는가? 갑 거로 보죠. 그러면 갑은 억울하잖아. 내게 아니대 내 거로 보잖아. 그래서 어떡하라?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을 거다라고 뭐 하라고? 신고를 하라고. 근데 여기는 뭐랬어?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 말이 들렸죠. 뭐에 따라 달라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 신고를 했으면 누가 되는 거고? 사실상 소유자 을이죠. 신고를 안 하면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니까 달라지잖아. 신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데 여기는 관계없이 을이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말이죠. 예,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결론 조건은 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신고 여부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게 바로 우리 2번이죠. 뭐 2번은 요거는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이거는 뭐로? 상속이죠. 상속에 게시된 재산은 상속 등기의 이행 여부나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연대하여 재산세 납세를 진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뭐야? 소설을 쓰네. 이 말이 이제 막 나옵니다. 제가 했던 소리인데, 소설을 써라 그랬어요, 저는. 자, 뭐가 게시가 됐다고? 상속이 게시가 됐대, 여러분. 상속 게시. 그럼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이제? 피상속부터 상속인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그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상속 등기가. 근데 등기가 됐대. 상속이 게시가 돼서 상속 등기가 됐대. 그럼 상속인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면 누가 내면 되는가?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되는 거죠, 뭐.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이게 원칙인가? 근데 문제는 이게 됐다 안 됐다. 지금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안 됐을 때?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자, 과세관청은 분명히 사망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인이 뭘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를 안 하고 누구한테 때릴 것이냐가 문제죠. 그렇다 돌아가신 분한테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상속인한테 때렸는데 지금 뭐가 안 됐으니까 등기가 안 됐죠. 그러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가 역시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신고를 뭐 하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죠. 여기 나왔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하라. 근데 그거를 했으면 그때는 누가 되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죠. 근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때 누구 잡아? 주된 상속자 잡죠. 주된 상속자. 역시 여기도 뭐에 따라 달라져 지금? 신고 여부죠. 여기도 똑같잖아. 똑같은 패턴이야. 똑같은 패턴. 뭘 어려워. 초딩도 알아. 애도. 애는 맞추는데 엄마는 정작 못 맞추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카페에 글이 올라서 이걸 듣고 있는데 지나가던 애가 엄마 그거 또 들어? 애는 오다 가다가 들었던 소리인데 동영상을 엄마는 또 듣고 있냐고 그걸. 그래서 내가 애를 보내라 그랬어. 차라리 애가 더 낫다. 명아. 애는 한 번 듣고 있나 다 기억하는데 갑자기 애가 하는 소리가 동영상 듣다 말고 한다 소리가 공장이 다니던 여의가 사랑한 007은 노무에서 앞번을 꼴. 애는 외우고 있어 뒤에서. 애는 듣고 외우고 있는데 지 엄마는 못 외우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 그러더라고 글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공하세요. 애들 머리가 아무 깨끗하니까 다 들어가지 주의 뜨는 대로. 그러니까 지 엄마가 이제 환장하는 거죠. 천재인 줄 알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된 상속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나가야죠. 그럼 이때 주된 상속자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여러분 상속이 게시가 되면 이거야. 무조건 지분 확보야. 뭐 형제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일단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싸울까 봐 n분의 1로 나눠주죠? 그러면 그 지분이 같아지죠? 그럼 그 중에서 마지막 히든카드 뭐야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는 이거 아니까 전통적. 너 몇 살이야 자식아? 싸가지 없는 너. 우리나라 나이가 많으면 이게 큰 영광이요 훈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 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한테 소유하는 걸로 볼까요 여러분? 다시 빨리 상속이 게시가 될 거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농담 진짜야 여러분 어차피. 자, 우리나라 상속이 게시가 되면 우리나라는 수평적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안 합니다. 수직적 상속일 때 과세합니다. 수평적 상속은 누구를 말하는가? 배우자한테 가는 거죠. 배우자한테 가는 건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뭐로 갈 때는 수직적 누구한테 가면 자식한테 갈 때 이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왜 수평적 상속은 과세를 안 하고 수직적 과세할 때냐? 수평적 상속은 조만간 또 게시가 될 테니까 어차피 갔다가 올 거니까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배우자한테 갔죠? 갔으면 그 연령대 비슷할 거냐?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냐? 물론 뭐 열 몇 살 차이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예외로 보시면 되고.
그 여기가 상속세 개시해야 되면 조만간 여기도 개시가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갔을 때는 과세하고 안 하고 다시 일로 오면 이때 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상속세금 몇 번 내? 2번 내죠. 그래서 상속세 적게 내려면 뭐 하면 돼? 빨리 자식한테 주는 게 좋은 거죠. 이해하시나요? 어차피 갔다가 다시 또 일로 올 거잖아. 그럼 상속관계 2번이잖아. 그냥 다이렉트 이때 줘버리면은 상속이 몇 번만 일어나는가? 1번이죠. 상속세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로 가야 돼. 그런데 실제 그러진 않아요. 이걸 또 과세관청이 알아볼라. 알죠.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 넘어갈 때는 배우자한테 상속이 계시갈 때는 상속세 과세를 안 하는 구조입니다. 얼마까지 과세를 하냐? 30억까지는 과세를 안 해. 그 아저씨한테 가서 너 30억 확보해놨냐 확인해야 돼. 어? 30억까지 상속세 안 넘어오니까. 예. 배우자가 상속받은 법정 상속 재산가 얼마까지는 30억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줘 안 줘? 대부분 잘 안 주죠.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줘? 자식한테.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는 살아있어 안 있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상속 재산가에서 최소 5억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지 받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일단 기본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 빼준다고? 5억 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부지간에 상속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한테 과세한다? 자식. 이게 기본 과세 패턴이야. 그래서 상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약간 이해해달라는 얘기야. 주된 상속자 누구를 말하는데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데 싸울까 봐 n분의 1로 나눠주면 균등되잖아. 그 균등한 사람 중에서 누굴 잡겠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잡겠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역시 등기 여부 그리고 뭐에 따라서 신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요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시고요. 자 3번 갑시다. 등기부 상에는 갑개인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갑개인. 근데 사실은 누구 거다 여러분? 종중 거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죠 여러분? 공부상과 사실상이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죠. 다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역시 공부상의 소유자가 6월 10일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종중이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신고하더라도 재산세 납세는 갑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역시 뭐에 따라 달라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신고를 했으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걸 과세관청이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종중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고를 안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누구 잡는가? 공보상 소유자 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역시 뭐에 따라 달라져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3번 묶어야죠. 1번, 2번, 3번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뭐에 따라서 신고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애들이죠. 자, 4번 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누구죠? 과세권자죠.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죠. 자, 여기죠. 여러분, 무슨 매매죠? 연부매매죠. 체결하고. 셋째, 사용수익권이 뭐죠, 여러분? 무상부여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죠. 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올 충족. 모두 충족됐을 때만 한해서 누구한테 가는가, 여러분? 매수 계약자한테 있는 거죠. 매수 계약자. 한 글자. 요걸 출제 살짝 뭐로 바꾸기도 해요, 여러분? 매도 한 글자 바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징을 잡으시죠. 아,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면 누구다? 수죠. 계약자다. 수. 근데 이걸 뭘로 고칠 수 있다? 도.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합니다. 그럼 충족을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충족했을 때 매수자가 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충족을 못했으면 매도자가 내면 되는 거죠. 뭐. 다만 매도자가 누구면 국가 등이면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일반 법인이면 그냥 누가 되는가? 일반 법인이 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자가 누군지를 보라는 얘기야. 매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이때는 그냥 뭐가 되는 거고 국가 소유 등이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이 매도자가 누구면 만약에 일반 법인이었다. 그럼 그냥 일반 법인이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가야 돼. 4번.
자, 그래서 결국 좀 옳은 거는 몇 번이야, 여러분? 4번이 옳죠? 네, 4번 매수계약자니까. 자, 5번 볼까요? 자, 신탁법에 이게 지금 최근에 난리가 났던 거죠. 하여튼 여러분 올해 종부세 많이 바뀌어. 내년엔 확 바뀌어, 내년에. 그래서 올해 무조건 붙어야 시험. 자, 갑시다. 신탁법에 따라서 지금 누구 명의로 했다고 여러분? 6월 1일 현재 수탁자 명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죠. 아, 이게 문제죠. 이게 작년에 종부세 회피수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세법은 세금은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 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내는 게 세금이야. 종부세 왜 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이거 작년.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은행에서 신탁회사에서 고액 재산 수리한테 계속 영업 광고 나갔어. 저희 신탁 맡기세요 저한테. 그럼 종부세 안 냅니다. 합산과세 안 됩니다. 그래갖고 강남에 있는 재산서 갖고 있는 사람들 은행에서 다 신탁으로 옮기라고 그래갖고 다 일로 옮겼어. 다 옮겼어. 나중에 여러분 실무특강 같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종부세 빠져나가는 방법은 뭐 별거 아니야 여러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거 세금을 알면 알수록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 공부할 때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잘 공부하시면 세금 빠져나가는 방법이 보인다고. 자, 지금 누구 명의로 했다고 여러분? 수탁자 명의로. 그러면 위탁자가 누구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탁자한테 맡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누구 명의로 되는 거예요 지금? 수탁자 명의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세 누구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죠. 이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서는 누가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를 진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고요? 위탁자죠. 근데 공부상의 소유자는 누구야 지금? 수탁자죠. 그래서 얘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럼 이때 위탁자 또 수탁자 넘어갔을 때 수탁자 취득세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취득세를 안 한다 그랬죠? 취득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비과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위탁자도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의 신탁이 때문에 비과세라고 그랬죠?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니야. 최근에도 뭐. 그래서 이때 수탁자 취득은 취득세 과세 안 해. 근데 자, 뭐는 때리겠다는 얘기야? 재산세는 때리겠다. 누구한테 때릴 거냐? 사실상의 소유는 누군데? 위탁자지만 일단은 명의는 누구로 했으니까 수탁자에서 누구한테 때리겠다? 수탁자한테 재산세 때리겠다 그 얘기죠. 그럼 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서비스로. 자, 갑이 A 부동산도 있고 B 부동산도 있고 C 부동산도 있고 D 부동산도 있대. 자, 그럼 이걸 갑의 명의로 갖고 싶으면 다 무슨 과세가 돼? 합산과세가 되는 거죠. 종부세 내기 싫어? 간단해. 요거 갑의 명의를 하나 갖고 있고 요거 B 요거 누구한테 맡겨? 신탁해서 맡기면 되죠 뭐. D 다른 신탁해서 맡겨도 되고 또 요거 누구 명의로 갖고 있으면 돼? 법인 명의. 그래서 작년에 법인 명의와 신탁을 통해서 다 빠져나갔어 종부세. 그래서 올해 이거 다 틀어막어. 다시 막어. 올해 이거 다시 틀어막어. 그래서 법인의 명의로 바꿔도 이제 못 빠져나가게 틀어막겠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방침이야. 법인 명의로 안 되고 이제 수탁자 바꾸겠다는 얘기야. 다시 내년에 바뀌어. 뭘 바뀌냐? 위탁자로. 지금 누구한테 때리겠다고 그랬지만 수탁자니까 이렇게 다 빠져나가더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사실상 소유자 누구한테 때리겠다? 위탁자. 그럼 이제 신탁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장난 안 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이게 바로 세금은 항상 여러분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은 거야. 정부에서 틀어막으면 어딘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개정 아니야 지금 알아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대체 요령을 이제 대응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는 여러분 갑시다. 우리 시험은 누구예요 여러분? 수탁자. 근데 원래는 위탁자였어 원래. 그 전에 위탁자 때렸어. 그 위탁자 때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과세관청 일일이 누굴 잡으러 다녀야 돼? 위탁자 잡으러 된단 말이야. 등기부사는 누구면 했는데? 수탁자. 그러니까 과세관청 힘든가? 힘드니까 얘들 꾀를 내세운 거야. 몰라. 원래 누구한테 때리는 게 맞는데
위탁자 때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힘든가? 행정 업무, 과세 행정 업무가 부하가 되니까 과부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짱구 돌렸고 그냥 수탁자한테 때릴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수탁자 때릴 거야 그랬죠. 그래 나온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또 이걸 악용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위탁자는 한 사람의 수많은 고객으로 구성돼서 수많은 고객이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뭐 수많은 고객이다 말이야. 그러면 A가 맡긴 신탁재산 누가 내? 수탁자. B가 맡긴 신탁재산 재산 누가 내? 수탁자. C가 맡긴 신탁재산 재산세 누가 내? 수탁자. 그럼 다 지금 누가 내고 있어? 수탁자가 내겠지만 이때 수탁자가 내는 요 재산세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는 얘기 다른 사람. 근데 여기는 뭐랬어? 동일한 이렇게 했죠. 틀렸다는 얘기야. 동일한이 아니야 뭐야 여러분?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다 그 얘기야. 각각 다른. 내기는 지금 누가 내지만 수탁자가 내지만 갑이 내는 A가 내는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와 B가 맡긴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 수탁자는 다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아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 이해하셨나요? 자,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와서 꼭 체킹해. 요거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 다른인데 이걸 출제에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동일한. 그래서 여러분 요거 확인할 습관 들이세요. 네. 됐어요. 그럼 이게 가장 기본 포맷이에요.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지방세법상 2020년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자인 것을 모두 그런 것을 저기 모두 걸어라 그랬죠. 박스 열거 문제죠, 이거 지금? 예. 자, 제가 강조하는 거 박스 열거 문제. 제발 좀 강조합시다, 여러분. 박스 열거 문제.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박스 열거 문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2015년도 26회 기출문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했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수정한 거죠. 자, 그럼 뭐죠? 박스 보시죠. 며칠자로 여러분? 5월 31일자로 재산세 과세 대상의 재산의 매매 잔금을 어떻게 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했대? 이전 등기를 했대. 그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매수인은 납세 의무자냐 아니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며칠자로? 5월 31일자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6월 1일 현재 수인은 매도이냐 매수이냐? 매수이잖아. 그 매수인 납세 의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기억 나온 거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좀 요거죠? 예. 그럼 기억 나와 있는 거 일단 몇 번이었어요 여러분? 1, 3, 4네. 아이 그래도 두 놈 없애버렸죠? 됐어? 두 놈 없애버리면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 잠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몇 번이죠? 1, 3, 4죠? 차이점 보니까 니은 차이 있네? 디귿 차이가 있죠? 리은. 하나 뭐, 아무거나 하나씩 풀면 되겠네, 뭐, 이제. 자, 그럼 니은 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왔죠? 과세권자죠. 밑줄 쳐야 돼? 과세권자. 그리고 꼭 저거 매도자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매도자죠. 둘째, 무슨 매매죠, 여러분? 연부매매죠. 세 번째, 사용권이 뭐죠, 여러분? 무상부여죠. 자, 그때 누구한테 납세했다 여러분? 매수계약자죠. 맞나요? 맞죠. 그럼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자, 니은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몇 번이야? 1번과 3번 남았고 이제 4번 탈락된 거죠. 예. 그럼 이제 1번과 3번 두 개 남았으니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거는? 쇼당 그러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차이점은 몇 번이야? 디귿과 리을이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럼 그냥 다음 볼까요 다시? 디귿 볼까?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돼서 누구 명의로 했다 하지만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일 때 수탁자다. 맞아 틀려? 맞네. 맞네. 맞으니까 우리 다시 보면은 예. 디귿 맞은 거죠? 예, 그러면 몇 번 탈락이야? 3번 탈락이죠? 그 답은 몇 번이야? 1번 맞나요? 1번은 나와 있어요? 예. 확인해 주세요 답. 1번 맞아요? 예. 자, 그러면 리을은 틀렸다는 얘기네.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자 뭐가 있다 그러면 채비지 또는 뭐 있죠 여러분? 보류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채비지나 뭐가 나오면 보류지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 근데 여기는 뭐라 했으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다. 그러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거죠 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온 거죠. 자, 지금 정비법상 사업은 몇 가지죠? 세 가지. 첫째, 재건축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맞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맞아? 맞아, 이거? 네. 그래서 정비법상 사업 맞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확인해. 여러분이 맞다 그랬어, 분명히? 맞는 거야? 아니, 정비법상 사업 세 가지 맞냐고, 요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 무슨 사업이야? 네. 안 맞잖아. 옛날 거야, 옛날 거, 여기. 옛날 거.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죠. 자, 11번인가요, 여러분? 11번? 11번 보자. 자, 11번 보시면은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제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물어봤네, 여러분. 예, 얼마 안 됐죠? 예, 2017년, 예, 재작년인가요? 지금 몇 회야? 30일에 재작년. 2017년 문제죠. 자,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나왔네요. 무슨 재산? 공유재산. 자, 재산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은 몇 명이야? 2명 이상이죠. 예, 그러면 그때는 누가? 그 공동 소유자죠. 여기서 공동소유를 뭘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분권자를 표현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동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된다. 맞는 말이죠? 단 항상 공동 소유일 때는 자기 뭐 돼서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이죠, 뭐. 근데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럼 우리 세법은 무조건 뭐로? 균등으로 의지해버리죠. 균등으로 의지해버린다. 본다. 의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1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네. 예, 그럼 1번이 답이죠, 뭐. 찍고 나오면 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 못 믿어? 예, 내가 나를 못 믿죠? 예, 1번인 것 같은데 나가 나를 못 믿으니까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그리고 결국은 이걸 뭐해? 고쳐. 그래서 틀려. 그래서 떨어져. 저는 매년 봐요. 매년 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한번 이민지 와서 딱 찍은 거면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고치지 마세요. 고쳤을 때 맞힐 가능성보다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뇌에는 잠재적인 의식에는 그래도 계속 수업 듣고 보던 것이 있단 말이야. 그냥 1번을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이 듣고 보던 그걸로 갖고 찍은 거지 그냥 쑥 찍은 게 아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야. 다만 이걸 내가 확신을 100% 하면 문제인데 확신을 못하니까 자꾸 뭐 하고 싶어해? 수정하고 싶어해. 그래서 뭔가 조금만 이상한 놈이 나면 확 이걸 뭐 해버리는가? 고쳐버리는가? 그래서 틀리는가? 진짜 농담 아니야, 여러분. 저는 항상 해설 강의 가면 맨날 하나, 두 개, 세 개 부쩍해서 떨어진 사람들 학원에 가서 막 울고 있어. 진짜 매년 봐, 매년. 어느 학원 가나 꼭 이런 사람 나타난다? 궁금하면 여러분도 한번 올해도 와봐. 학원에 와서. 하나 부족해, 두 개 부족해. 막 대성통하는 분도 있고 그래. 남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한 문제 우습게 보다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이 삘이 와서 꼽힌 거 그냥 밀고 가. 여러분이 아저씨를 생각해봐. 그냥 삘이 와서 한 거죠, 결혼을. 다른 이유가 있었어? 참네. 자, 여러분 삘을 믿으세요. 자, 2번 갑시다. 그러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가 없대. 이게 조건이잖아. 그럼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틀렸죠. 이때는 지금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니까 소유자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누가 나와야 돼? 사용자가 나와야죠, 사용자가. 그러니까 1번 찍었다, 2번. 여기 2번이 맞는데 하고 이거 고치고 이거 싹 고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틀리는 거죠. 환장한다, 씨.
자, 3번. 지방자치대 나왔다. 과세권자. 재산세와 과세대상 재산 연부매매 계속 나오고 있죠? 납세 문제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 셋째, 사용권이 뭐야, 여러분? 무상부여. 그럼 누구다, 여러분? 수. 근데 여기 뭐랬어? 매도자.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한 글자잖아요, 여러분. 한 글자. 고사정에서 한 글자 틀린 걸 잡아내는 게 그냥 잡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요. 자, 나머지 4번, 5번 볼까요? 자, 4번. 공보상에는 누구 면허 됐다고? 개인 명의래, 개인 명의. 자, 그냥 여러분 확인만 하네, 슬슬. 근데 사실 누구 거대? 종중 거구나. 그럼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다르다는 걸 뭐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한대. 신고했대, 안 했대? 했대. 그럼 그때 누가 된 거야? 사실상 종중 여기는 뭐랬어? 공부사. 맞았어, 틀렸어? 틀렸잖아, 뭐. 자, 5번. 상속은 개시됐대. 근데 문제는 뭐야? 등기가 안 됐구나. 그러면 거기 대해서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구나. 그럼 그때는 주된 상속자가 나왔는데 여기 누가 나서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나왔었죠.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여러분. 자, 봐. 예를 들어서 A 재산이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이거를 갑과 을과 병이 나눠 가진 거죠. 갑과 을과 병이.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A 재산은 두 놈이 갑과 을이 뭘로 받은 거야, 여러분? 상속을 받은 거죠. B 재산은 누가 받았냐? C가 받았대, 100%. 근데 여기 대해서 지금 뭐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죠, 등기가. 등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뭐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이때 누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상속을 받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된 상속자. 그럼 여기는 지금 사실상 B 재산 누가 받았으니까 C가 내면 되는 거죠. 그럼 A 재산의 문제죠. A 재산을 누가 낼 거냐, 이제죠. 갑이냐, 을이냐. 그러면 그때 누가 내라? 주된 상속자. 누가 되는가? 갑이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공동 상속인 각자. 그럼 갑은 물론 여기도 누구도 내는가? 을도 내야 되는가? 아니, 누구만 내라고? 주된 상속자. 상속 지분이 뭐 한자? 큰 자. 이자가 뭐가 되는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상속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누구만 내는가? 갑이 내야 되는 거죠, 재산세를. 그러니까 형님하고 할 때 여러분 딱 싸우면 돼. 재산 많이 줄 때 공동 상속을 받을 때 가장 세부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지분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 형님은 몇 프로? 51%. 나는 49%. 이렇게 받으면 돼. 그럼 모든 덤탱이는 누가 쉬어? 50%. 몇 프로 더 먹었어? 1% 더 먹어. 그럼 형님은 좋아지. 야, 그래도 아우야, 네가 형 생겨서 더 형보고 더 먹으라는 거구나. 얼마 더 먹고? 1% 더 먹고 세금을 다 얘가 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형님이 더 드세요. 그래서 1% 더 주고 자기는 싹 빠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금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나 모르면 다 내는 거야. 아씨.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다 때려 그래. 씨, 막 다 맞는 거야. 씨. 자, 다음은 재산세 납세분에 관한 요거는 지방세법 기본 통칙이죠. 요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요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어갖고 좀 확인해 보시다니. 이건 별표 하나 정도만. 요건 제가 만든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 싶은 거. 자, 여기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 1번 체킹, 4번 체킹, 5번 체킹, 1, 4, 5. 세 놈을 좀 잡아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세 놈, 1, 4, 5인가? 네. 자, 특히 1번이 중요하죠. 1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하네요. 충분히 시험에서 모범 답안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틀린 거 물어보셨죠, 여러분? 네. 자,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양도양수됐대. 며칠자로? 6월 1일자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6월 1일자 과세 기준일 현재, 즉 6월 1일 현재 이날이 무슨 날이야? 잔금 지급이야. 이거 적어놔요, 여러분. 6월 1일이 잔금 지급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월 1일자로 명의가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와 도자, 6월자, 도자, 수자가 다 얽히는 거죠. 그럼 이때 도자와 수자 둘 중에 누굴 잡을 거냐 그 얘기야. 꼭 정하나 6월 1일이 잔금 지급이랴. 그럼 6월 1일자로 우리는 갓을 하는데 6월 1일자로 넘어가니까 오전 0시는 누구고 도자 그리고 일중에 소유권 넘어가 잔금 지급되면 누구한테 넘어가? 수자. 그래서 도자와 수자가 다 얽히는 거죠. 그럼 이때 도자, 수자가 6월 1일 현재 다 소유자가 되다 보니까 누굴 잡을 거냐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도자는 팔고 떠나갔죠. 팔고 떠나가서 남양주에서 팔고 떠나갔단 말이야. 어디 갔는지 몰라. 구리를 갔는지 강남으로 갔는지 강원도로 튀었는지 월북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는 누굴 잡겠다는 얘기야. 지금 사고 있는 네가 내. 그래서 여기는 누구야? 양수인이죠. 충분히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도 양도인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는데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팔고 떠나간 놈 잡는 게 아니라 사서 들어온 사람 잡는다. 그걸 기억하면 되죠. 사람관계도 그렇잖아. 나 좋다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 주는 게 더 좋은가? 나 싫다는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2번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 그냥 정의야. 이거는 의의니까. 2번과 3번은 의의니까 시험에서 답으로 물어볼 만큼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자라면 그냥 취득세 취득시가 도래가 되어 당해 토지를 등을 뭐한 사람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보시면 되죠. 공부상 소유자라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미등기됐으면 누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에 대한 걸로 예를 들은 거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통칙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인가요? 자, 4번. 요거죠. 일반 법인과 무슨 매매죠, 여러분? 연부 매매죠. 그리고 사용권이 뭐죠, 여러분? 무상부여죠. 자, 몇 가지 조건 충족했을 때죠? 3가지 충족했을 때 누구죠, 여러분? 매수계약자죠. 그럼 3가지 조건 충족해서 못했어? 못했죠. 누구일 때만 적용된다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적용된다잖아.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 되려면 첫째 누구일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도자일 거. 둘째 연부매매 거. 셋째 사용권의 무상부여죠. 그랬을 때만 누가 여러분? 매수 계약자. 근데 여기는 지금 매도자가 국가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일반 법인이 나왔잖아. 그럼 이때는 매수 계약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매도자. 지금 매도자가 누구니까? 일반 법이니까 일반 법인이 납세하면 되는 거죠. 일반 법인이 납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4번 답 나와 있어요?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수 계약자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매도 계약자죠? 왜 매도 계약자가 되는가? 일반 법인이 매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누구면? 국가 등이면 매수 계약자지만, 국가 등일 때는 매수 계약자지만, 지금은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누가 되는 거다 여러분? 매도자가 되는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과세 기준 현재 상속이 개시가 됐대. 상속이 개시됐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가 안 됐대? 상속 등기가 안 됐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대. 이때에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서 자 여기 나오네요. 뭘 하면? 신고를 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라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고 신고가 없으면 누구한테?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무 있는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예, 그렇게 됐죠 뭐. 자 이제 14번 남았다. 이 14번이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얘는 이제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19회 문제인데요. 난리가 났던 문제입니다. 난리가 났던 문제입니다. 학생은 물론 그 선생들한테도 연락해갖고 이거 답 없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 왜 답이 없어? 답이 있는데 왜 답 없다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을 옳게 묶인 거 물어봤죠. 자,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이죠? 이때 재산은 몇 가지로 구분해? 두 가지. 뭐와? 부동산과 동산인 기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야? 토지, 또 건축물, 또 뭐야? 주택. 그리고 기타는 뭐가 있어? 선박과 뭐야? 항공기.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봤었잖아. 이거 찾으란 얘기 아니야. 모이기만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기만 하면 다 과세하는 거죠. 선박과 항공기면 다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뭐 별거 있어.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로 나왔어? 박스 열거 문제죠. 박스 열거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알고 있는 것도 적어서 답이 아닌 거 지워가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일단 스타트 끊어봅시다. 기업, 항공기, 과세 대상이 아니야. 과세 대상이잖아. 그럼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 있는 거 찾아봐. 몇 번이야? 1번과 3번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2, 4, 5번 탈락이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는 거야, 계속. 1타 3피 그러는 거 아니야. 1타 3피만큼 센 게 없어, 그러면. 독박 쓰는 거야. 상대방은 죽는 거야. 이땐 판 엎어야 된다. 판 엎어야 되는 거 이때는. 그걸 내고 있으면 그건 저 수칙방에서 막 엄청 당했어요, 제가. 은행 입행하니까 딱 들어가고 수칙하는데 첫날 수칙할 때 뭘 가르쳐 주냐, 선배들이 고스톱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딱 고스톱 치면 그때 처음으로 첫 번째 수칙하는 날 고스톱을 배웁니다. 참네. 자, 그러면 몇 번 남았어? 1번과 3번 남았죠.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되죠. 근데 디귿은 무차별하죠. 그 디귿 풀어볼 필요가 없죠. 그럼 여러분 뭐 돼? 리을, 미음, 비읍, 즉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만 알면 답 나와야 되는 거죠. 주워 먹는 문제 아니야? 뭐 어렵다고 그래? 답이 없다고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럼 리을 갑시다. 리을 보니까 봐.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뭐야? 건축물이야. 그럼 건축물 있어 없어? 아, 있잖아. 앞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카지노업에 사용하든지 차바레로 하든지 하여튼 모든 건축물 다 과세 대상 아니야. 그럼 리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럼 1번이죠? 끝이야. 그러면 우리 몇 개 풀어서 2개 풀고 답 찾았잖아. 애매해? 그럼 하나 더 봐. 미음? 리음 뭐야? 과수? 그 유명한 뭐야? 전답, 과수, 농지인, 토지잖아. 그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어차피 답이 1번이잖아. 그럼 답 1번이야. 그래서 우리 1번 찍고 다 빠졌어. 근데 이렇게 안 푼 사람들이 문제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이거 묻고 별 없이 그냥 나왔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사람도 문제죠. 자, 어떻게 푸냐? 이분들은 기업부터 어디까지 푼 다음에 치읓까지 푼 다음에 답 찾죠. 절대 답 안 나오죠, 그러면. 왜? 100% 완벽하게 맞추지 않는 안 나온다고. 자, 봐. 여러분 하는 순서. 말 안 듣는 학생의 순서. 기억. 일단 뭐 과세대상인 거 알겠죠? 그래. 니은. 시가편에게 4천만 비업무용 자구용 이게 뭐냐? 뭐긴 뭐야? 여기 뭐라 써 있어? 선박이라 했죠, 선박. 선박 과세 안 해. 하잖아. 니은 나와야 되잖아. 나와야 되죠? 예. 네. 근데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출전의 함정을 판 거죠. 함정을 판 거야, 그냥. 어쨌거나 모든 선박이잖아, 모든 선박. 자, 디귿.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주택이잖아, 주택. 고급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주택. 그러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잖아. 자, 그럼 지금 요거 본 사람 지금 막 머리 굴린 사람 있어? 이상한데. 여기 아까 1번이었는데 지금 뭐가 이 디귿인데 지금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리을.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뭐야? 건축물이면 과세하는 거죠? 네. 이게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게 중요한가? 선박화, 건축물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재산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미음, 과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잖아, 농지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몇 개만 나오네? 4개만. 여기는 몇 개 나왔네? 6개가 나왔네. 이거 봐라.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자, 비읍. 차량은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잖아. 자동차는 보유할 때가 뭘로 과세한다서 여러분 잘은 자동차세를 내잖아. 재산세 내는 게 아니라. 시읒? 골프 여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잖아. 어디 있어 골프 여권이. 참네. 기기장비?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지 재산세 과세 대상은 아니잖아. 이제 감 잡죠. 이거 출전이 장난쳤구나.
뭐하고? 취득세 과세 대상과 재산세 과세 섞어놓고 구분해봐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남 잡았어야 되죠. 자, 지읒. 광어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재산세 과세 대상은 아니죠. 자, 사실 어렸던 게 요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얘가 왜 어려웠냐? 저거는 바로 우리 구축물이죠, 구축물. 이건 구축물입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요 정도까지는 설명 안 했어요. 구축물, 즉 뭐 설치하는 시설물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건축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 중간. 그래서 법령에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여러분 골프 연습장은 여러분 뭐냐? 설치하는 시설물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 무려 몇 개가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죠? 6개 나왔죠? 근데 여기 몇 개만 나왔어? 4개만 나왔잖아. 그래서 답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한가? 아니야, 여기 모두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나마 나와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그래서 답이 몇 번 된 거야, 그러면? 1번 된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뭐 문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선생님들. 답은 1번이야. 우리는 이미 이렇게 저처럼 푼 사람은 2개 풀고 나왔다니까 이미 답. 하란 대로 안 하고 이렇게 푸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객관식은 절대적 조건이에요? 상대적 조건이에요? 자꾸 여러분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조건으로 답을 찾으려고 그래. 절대적인 조건으로 답 찾는 건 주관식 문제야. 객관식은 여기 열거된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적 관점이라니까 여러분. 왜 자꾸 주관식은 또 하지도 못하면서 막상 주관식 하려면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객관식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보기 몇 번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항상 모든 지문에는 이 말이 생략됐죠. 뭐 가장 요 5가지로 열거된 것 중 가장 이 말이 표현됐다고. 잊지 마세요. 요거 가장이란 말이 항상. 그래서 답은 반드시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죠. 하나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왜 답이 없다고 그러냐고,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바로 이 당시 2008년도에 하여튼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기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고 그때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운영자 오고 뭐 왜 다른 교수님은 이재기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찍고 다 나왔다고. 가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가답 그대로 확답된 거죠. 여러분 이게 객관식 문제의 특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예.